상황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회장은 트럼프가 상호 관세 면제 없다던 그 트럼프가 많은 국가에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호재의 상황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반전을 이뤄내는 상황.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여전히 역배열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양봉을 보겠다. 왜냐? 아무리 급락장이었던 22년 하락장의 대초입 그리고 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4주 연속 음봉을 꼽아주고 5주차의 약간의 보합 그리고 6주차에는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도의적인 반등의 주간이다. 사실상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했다는 뉴스로 증시가 올랐다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은 후행일 뿐 어제 오른 것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주간이 왔기 때문에 오른 것이다. 차트가 뉴스보다 빠릅니다. 공포지수는 28. 정말 피어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정말 오랜만에 이제 피어의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뉴트럴로 한번 가야지 이제. 푸드앤코럽션 0.76. 푸드앤코럽션이 상당히 좀 괜찮은 하락세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제 뷰는 이제 다시 24년 말과 같은 끝없이 오르는 그런 상승장으로의 복귀가 아닌 금주의 기술적 반등 거기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약간의 소액씩 아주 소액씩 조심스럽게 멤버십 회원님들과 약간의 물량을 담았을 뿐 크게 담진 않았어요. 현재는 여전히 시드의 현금 비중은 다 써선 안 되는 구간입니다. 금일의 일정은 미국 CB 소비자 신뢰지수 그렇게 중요한 지수는 아닙니다. 금주의 중요한 지수는 사실상 목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GDP. GDP도 사실 그렇게 엄청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니에요. 사실상 이번 주에는 PC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오는 금요일이다. 그리고 4월 2일이 가까워지는 금요일이다. 4월 2일 트럼프가 관세 종합 선물 세트를 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시점은 금요일이다. 그러나 어제 나스닥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와리가리하는 한 주가 될 수는 있어도 어쨌든 토탈로 보면은 금주에는 주봉상 양봉을 꼽아줘야 되는 살려주는 한 주가 될 것이다. US100 나스닥 지수 말씀드렸죠. 하단의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깨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장기 상방 추세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방의 저항선 검정색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어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못 올라요. 못 오릅니다. 중앙 이평선 주황색선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단기 저항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오늘 내리더라도 지지만 받아주면은 다시 한번 와리가리 하면서 올려주는 패턴이 나와야 중앙 이평선이 하늘로 튼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파란색 201선 여기서 201선을 이탈했잖아요. 201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 종목의 장기 우상향을 결정짓는 이평선이고요. 201선을 근실 내에 맞게 된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200일 동안 똑같은 수량을 모아온 사람들의 평단이다. 그렇게 모아왔는데 이 구간에서 그 200일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다시 나스닥이 올라서 본전이 됐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마이너스를요.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때문에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은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고 통상적으로는 201선에서 약간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신의 성향이 단타의 성향이다. 트레이딩의 성향이다. 그러면은 201선에서 이쪽에서 모은 물량들을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자신이 장기 투자자다. 뭐 상관없다. 어떻게든 나는 모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뭐 쭉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런 장기 투자자라면은 평단이 여기가 될 수는 없겠죠. 그 밑에가 됐겠죠. 뭐 23년이나 뭐 24년이나 계속적으로 모아왔던 평단. 그런 평단들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만 단기 성향으로 하신다. 계속적으로 매달 수익을 좀 누적하는 매매가 자신에게 맞는다. 그러면은 201선을 근실 내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여기서 모은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다 해요. 장투도 하고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타 계좌의 물량만요. TQ도 지금 상당히 괴리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스닥 지수의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엔비디아 21선을 갭으로 들어올리는 모습. 이제 다시 내리더라도 21선을 지지만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 상승의 지지선 검정색 선 천장이 막혀있다. 속스X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역시나 엔비디아와 함께 갭 상승을 해줬다. 그리고 장기 하방의 상승 채널의 지지선 다시 한번 트라이 하네요. 이때도 트라이 했고 이때도 트라이 했고 다시 한번 트라이 중.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조금의 오를 수 있는 폭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 상승의 지지선이었던 이 파란색 선을 터치했음에도 아직까지는 좀 더 버텨봐야 된다.
쏙슬도 버텨봐야 된다. 테슬라는 어제 큰 폭으로 무려 한 12% 정도 오르고 시간 외에서도 약간의 더 상승을 해줬죠. 상당히 중간이 없는 테슬라. 내릴 때는 미친 듯이 내리고 오를 때도 미친 듯이 오른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이 구간에서 조금 약간의 좀 소액 조심스럽게 상당히 좀 저는 주식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TSLL 약간의 소액씩 매수를 하여서 여러 계좌에 좀 나눠서 담았어요. 소액씩. 그래서 어제부로 모든 물량이 조금 양전이 되었다. 테슬라 TSLL의 물량에서 마이너스는 없다. 공포의 매수는 좀 맞다. 그런데 많이 담지 못했다. 그래도 수익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평단이었던 TSLL 한번 물타서 10.9였던 물량을 약간 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하고 가야죠.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이평선은 하늘로 돌리지 못했고 내려가고 있고 저항선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지난 이 갭 라인이었던 빨간색 라인의 시간 외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좀 저항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높은 평단이었던 물량을 절반 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들은 뭐 다 당연히 뭐 얼마 있지도 않은데 홀딩이죠. TSLL로 보면은 상당히 큰 좀 저항에 도달하였다. 물론 이렇게 올라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약간의 횡보 또는 약간의 눌림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나 일단은 이 하방의 채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하방의 채널 상단까지는 좀 맞으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격은 한 14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추후에 하방의 채널까지도 뚫는다. 그러면 이제 상승장이죠. 하지만 여전히 강한 역배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을 때도 목표가는 한 14달러 정도로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숏의 보조지표. 일단 스톡스X는 상당히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스톡캐스틱이 과매도권으로 형성돼야 되는 시점이고요. SQQQ는 MACD 음봉 그리고 스톡캐스틱 좀 내려가고 있고요. 21선을 이탈하는 롱을 들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흐름. 말했잖아요. 스톡캐스틱 K값이 D값을 위해서 아래로 터치하고 내려오는 상황에서의 이런 반등은 반칙이다. 이거는 일륜적인 반역행위다. 그런 차트가 나오기가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국 주식은 약간의 추세대로 움직인다. 그런 것을 모두 무시하는 국장의 코스닥 개잡주가 아니다. 왜냐? ETF는 모든 주식을 합해놓은 지수 상품이기 때문에.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속스S 1위. 우리 키움전사. 굉장히 야수야. 여기서 속스S를 또 들어가주는 괜찮은 상황. TSLQ. 테슬라도 이제 좀 들어가고 있고요. 키움전사의 순매수만 보면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금주의 나스닥의 주봉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키움전사가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키움전사는 한 발 빠르거나 항상 한 발 늦다. 한 발 빨리 사서 손절하거나 한 발 늦게 사서 또 물린다. 키움전사의 순매수와 똑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키움전사 순매수를 확인하는데 키움전사가 사는 거를 따라서서 해피엔딩을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인 건데 어쨌든 아주 길게 봤을 때 미국 주식은 우상향은 맞고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주 길게 봤을 때 미국 주식은 우상향은 맞고요. 단기적인 며칠을 보는 단타 매매를 할 경우에는 키움전사와 조금 반대로 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다. 물론 그것을 절대 지표로 삼으면은 안 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46.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 일봉 여전히 파란색 선 여기까지는 조금 도의적으로 올라줘야 되지 않나. 최근 그래도 코닐에 좀 단타 물량을 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수익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이쯤에서 아마 샀을 거예요. MSTR 유일하게 코인 관련주 중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MSTR. 정말 MSTR을 좀 나쁘게 봤을 때도 있었는데 MSTR이 코인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좋네요. 무너지지 않고 약간 살아나는 모습. 하지만 지금은 늦었죠. 왜냐? 스톡캐스틱이 과매수권에 들어왔고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막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단기적으로 늦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MSTR을 응원해야 된다. 왜냐? 상승을 일으켜야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좋아지니까. 비트코인의 일봉. 비트코인 21선을 아직도 돌리지를 못하고 있네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조금 상당히 좀 눌리면서 돌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빗각의 저항선을 또 정확하게 또 맞고 오늘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정색 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검정색 선은 지난 강하게 들어 올렸던 지지선이었다. 강한 지지선은 이제 저항이 돼버리는 슬픈 상황. 뚫어줘야 됩니다. 빨간색 선을 뚫어준다. 그러면은 상반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막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 벌써부터 스톡캐스틱이 과매수권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그림은 살짝 다시 눌리더라도 안정적으로 21선을 상방으로 좀 돌려주고 이쯤에서 돌파 지지 상승!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 당연히 홀딩이죠. 비트코인 홀딩 아니면 무슨 코인을 홀딩하겠습니까? 문제는 게더리움 쉽지 않다.
게더리움은 그래도 소액이라도 여기서 좀 추매를 했어요. 제가 소액이죠. 단타 치다가 갑자기 오르길래 홀딩이 된 거죠. 게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올라야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저스 구독자 방위는 446명 감사드리고요. 으쌰으쌰해서 험난한 시기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이겨내봅시다.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벌기만 하면 된다.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고 잃을 땐 적게 잃고 딸 때도 적게 따더라도 벌기만 하면 된다. 토탈 벌기만 하면 된다. 최대한 호들갑을 떨지 않고 이 시장에서 10년 이상 살아남았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벌기만 하면 된다. 근데 주식을 오랫동안 해보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벌기만 하면 된다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일주일에 한 달 이렇게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달이나 그 다다음 달에 모두 잃고 마이너스로 간다. 주식은 항상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는 있다. 카를 바르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공부를 하고 자신의 비율을 갖고 자신의 관점대로 이기는 관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